자, 제4절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9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인데, 일용직 근로소득은 우리 원천징수 근로소득 관리 쪽에 보시면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용직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회계 처리, 지급 명세서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이제 일용직에 대한 범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용 근로자는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일용 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일용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다음의 자다라고 해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를 제외한 자, 그러니까 1년 미만이고요. 그 외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일 때 일용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93페이지에 일용 근로자 적용 방법에 있어서 근로계약은 뭐 문서뿐만 아니라 구두도 다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고, 일용 근로자 범위 적용 시에 3월이라고 하는 개념은 민법에 의한 역에 따른다, 즉 달력에 따라서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용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계산은 일용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빼고 10만 원 근로소득 공제를 해서 6% 세율 적용합니다. 6%의 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하고요. 그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액부 징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근로소득 일반 급여 관련되는 근로소득 입력했던 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하면 되는데, 일반 급여도 마찬가지로 우리 근로소득 관리에서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이 진행됐던 거와 마찬가지로 일용 근로소득도 일용직 사원 등록과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으로 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사원 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명을 입력을 하고요. 입사 연월일, 퇴사 연월일 동일하게 입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 상용 근로자의 사원 등록은 퇴사 연월일이 맨 마지막에 있었죠. 마지막에 있었지만 일용직은 입사와 퇴사가 가까운 시기에 빈번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입퇴사가 동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적 사항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임금 지급에 있어서 임금 지급 방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전부 다 매일 지급으로 매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임금 지급 방법은 급여 지급 방법에 따라서 매일 지급하는 방법하고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하는 방법 두 가지로 선택이 되어 있고, 세무사랑 프로는 매일 지급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일 지급으로 하게 되면 매일 지급하는 금액에 1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6% 적용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을 하고, 그렇게 나온 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땐 소액부 규정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매일 지급할 때와 산출세액은 동일합니다만은 소액부 징수를 적용할 때 매일 계산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합친 금액이 1,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부 징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 연장수당 관련되는 부분은 임금과 연장수당의 계산 방법을 1급으로 할 거냐 시급으로 할 거냐 결정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하단 부분에 개정 과목 이 부분이 있는데요. 개정 과목을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 일용직에 대한 회계 자료를 급여 처리할 때 훨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원 등록이 끝나고 나면 일용직과 관련해서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7월 달 내용을 한번 보죠. 자, 7월 달 보면 등록된 사원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등록된 사원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지급 방법의 전체 부분이 나옵니다. 매일 지급 일정 기간에서 전체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매일 지급 임금은 1급, 연장은 1급, 고용 매일, 국민 매일, 건강 매일 해서 뭐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한 시간별로 쭉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에서 일용직 사원 등록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 쪽으로 가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미 7월 달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달 자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귀속과 우리 일반 급여 입력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속 지급 연도를 선택을 하시고요. 지급 방법은 전체로 하시면 되는데 사원 등록할 때 매일 지급이냐 일정 기간 단위 지급이냐 부분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게 되면 등록되어 있는 사원에 대한 정보가 보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자별로 근무 일수가 나옵니다. 이 근무 일수는 제가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근무에 동그라미와 X 표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근무한 날짜 기준으로 전부 다 근무 시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을 입력하시는데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시급 시에는 0에서 24 몇 시간 일했는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1급 시에는 0 또는 1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소수점 두 자리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일날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1을 입력을 하게 되면 1.0이 되겠고 정상적으로 15만원 정리되면서 오른쪽에 13일에 195만원 이렇게 금액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이제 작성된 내용이 7월달 급여를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급여 자료 입력을 마감을 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로 가보겠습니다. 세무신고 서류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자, 귀속 7월달이죠. 7월 지급도 7월입니다. 7월달 정기로 해서 신고서를 반영을 하게 되면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487만 2천원이고 17,550원 원천징수된 내용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천징수는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하실 수가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96페이지에 보시면 지급명세서를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 달까지는 4월 말까지, 4월에서 6월까지는 7월 말, 7월에서 9월까지는 10월 말, 10월에서 12월 달까지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연도 소득을 12월 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급명세서 제출 의제 규정이 또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자가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라서 근로내용 확인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을 했다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내용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굳이 제출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근로내용 확인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고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출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제출하는 거지만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제출하는 근로내용 확인서는 매달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원천징수에 사업 기타 사회보험 쪽에 보시면 사회보험 쪽에 사회보험관리 로마 숫자 1번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가 있습니다. 확인 신고서 작성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월달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입력되어 있는 급여 대장상에 입력되어 있는 일한 날짜 기준으로 모든 게 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직종이나 뭐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등록하신 다음에 근로내용 확인서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3개월에 한 번씩 제출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출 부분에 있어서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지급분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분기의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폐업해서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분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7월달 거 입력했기 때문에
3분기가 되겠죠. 3분기 선택하시게 되면 7월에서 9월까지 선택이 되면서 7월 말까지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동서남, 응봉, 태백산에서 뭡니까 관련되는 원천징수 세액까지 전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지급명세서를 마감하신 다음에 전자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9페이지에 실무 사례에서 일용직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